혹시 여러분은 매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간단한 정보만 알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지나친 세금이 매년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는 빠듯한데 불필요한 세금까지 더 내고 있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실제로 한 60세 시니어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을 놓쳐서 몇십만 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서부터는 매년 의료비 영수증만 잘 챙겼을 뿐인데 꾸준히 세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와 함께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세금 걱정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단계 연말정산에 숨겨진 시니어 전용 혜택.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가운데도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임시직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이를 모르고 지나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로우대 공제는 본인의 나이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소득신고나 주민등록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누락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 중 등록된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제로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시 관련 항목에 빠짐없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에서도 시니어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복잡하다고 느껴져서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조건만 확인하면 대부분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니어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환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는 시니어도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의료비로 세금 아끼는 법.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만 해도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들어간 의료비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기본이고 시니어에게 필요한 보청기나 틀니, 인공관절 수술비도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시력 저하로 인한 백내장 수술, 무릎 통증으로 인한 인공관절 시술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틀니나 보청기 등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를 받았을 때 환급 효과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는 진료 후 바로 집에 가고 약국에서는 영수증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용 영수증은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걸 활용하면 병원과 약국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영수증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비급여 치료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식품이나 마사지기, 혈압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세금 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으로 구입한 의료기기나 치료 목적의 시술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은 병원에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의료비 공제는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마다 병원비, 약값 등으로 수백만 원을 쓰시면서도 이를 정리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겠죠.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의료비 항목부터 정리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단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현실적으로 줄이기.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중에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가운데서도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직장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 변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근로소득이 줄었다면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서 월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해 줍니다. 실제로 이 절차를 통해 매달 20만 원 넘게 내던 보험료가 10만 원 이하로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내려갑니다. 특히 재산이 줄어들었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했을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주소지를 이전한 뒤에도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잡할 것 같아 그냥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등 몇 가지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 줄어들면 생활비에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보험료는 줄이기 어렵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받는 것이 권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단계 금융소득 세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나이가 들수록 자산의 중심이 소득보다는 저축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겨갑니다. 은퇴 이후엔 급여보다는 이자나 배당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바로 이 금융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채권 수익 등은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와 배당에는 각각 20에서 22%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안 돼 보일 수도 있지만 금융자산이 많아질수록 그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자산을 한 곳에 모아두기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에 분산해 두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합과세 기준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한도 내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금융자산을 분리 보유하면 각각의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녀 명의로 일부 자산을 이동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이 바로 재형저축,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정기 예탁금입니다. 이들 상품은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만 적용되므로 일반 예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협이나 농협이 비과세 예탁금 상품은 60세 이상인 경우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이율이 3%라면 일반 상품과 비교할 때 매년 몇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의 이율 차이가 아니라 세금 차이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상담할 때도 비과세 상품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은 단순히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는 것보다 세금까지 고려한 상품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이 줄어들면 실질 수익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분산, 관리와 비과세 혜택을 꼭 챙기시는 것이 노후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부동산 재산세 확실하게 줄이기. 재산세는 시니어들에게 있어 매년 반복되는 부담입니다.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년 여름마다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도 재산세가 해마다 오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정보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재산세는 집가, 즉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실제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900만 원짜리 전용 면적인데 공시가격은 1200만 원으로 올라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매겨져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불만을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주변 비슷한 주택과의 시세 차이를 자료로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 재산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년에 한 번, 공시가격 열람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거주도 유지하면서 생활비도 보탤 수 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방세법상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재산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도 해당되며 조건은 거주지, 공시가격,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단독 세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인데 이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잘못 등록되어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자주 일어나며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정정 요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등록 하나로 수십만 원의 재산세를 더 내는 사례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고정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챙기셔도 큰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절차이지만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조정해두면 매년 혜택을 받는 셈이 됩니다. 6단계 양도소득세, 실수로 더 내지 않는 법.
집을 팔 때, 즉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이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정작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거나 몇 달만 더 기다렸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서 오른 가격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 건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고 실제 거래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한 뒤 바로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거주한 경우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최소 2년 이상을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집을 급하게 팔거나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로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매도하면 의외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건 해당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었을수록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 비율이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해당 공제로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이 짧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공제 비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전 반드시 시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에게 상담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만 정보를 얻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만 더 보유하거나 거주했더라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본인의 주소와 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세법상 1세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면 세금 감면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는 반드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소 이전이나 세대통합 절차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원래의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조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주택 매각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수천만 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기 전엔 반드시 관련 법규와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시기를 조율하여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7단계 상속세 절약을 위한 현실적 팁. 평생 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앞섭니다. 특히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미루거나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고 제도를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상속공제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5억 원, 자녀나 부모 등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1억 원, 그리고 장례 비용이나 채무도 일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이 모두 합쳐지면 실제 과세 대상 재산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거나 면제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중요한 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상속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단순히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감정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될 경우 상속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세 전략은 유언장과 사전 증여의 병행입니다. 단순히 상속만을 기대하기보다는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해 놓고 나머지를 유언장으로 정리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 간 분쟁도 줄일 수 있고 과도한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지분 분할을 사전에 계획하면 추후 매각 시 세금과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장기간 간병을 받거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도 특별한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치료비나 요양시설 이용료, 간병인 비용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시니어분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 납부 방식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데 목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경우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제도, 즉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신청만 잘하면 이자나 가산세 부담 없이 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인 분야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지역별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단계 증여세, 미리 알면 확실히 이득 보는 팁.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세금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증여는 상속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며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직계존비속간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는 2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천만 원까지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부터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 원씩 꾸준히 증여하면 수억 원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계획한 증여는 상속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 생전에 증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상속 개시 후에 한꺼번에 큰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 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자녀나 손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의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에도 용도를 명확히 하면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아지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
결혼 자금 증여로 인정받으면 일반 증여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엔 목적에 맞는 지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증여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에 걸쳐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즉, 부부간에는 상당한 재산을 세금 없이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노후에 재산을 분산하거나 연금처럼 활용하고 싶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단기간보다는 장기적 계획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고 가족 간 재산 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는 미리 알기만 해도 상속보다 훨씬 세금을 덜 내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나누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증빙을 준비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증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9단계 지역별로 놓치기 쉬운 세금 지원 제도. 시니어분들이 절세 정보를 찾을 때 대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세법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자치단체, 즉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맞춤형 세금 지원 제도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단독 세대를 대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해주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내가 사는 동네의 사정을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기 거주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시니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 혜택을 연계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등 광역시 단위에서도 특정 연령 이상의 주민에게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분할 납부, 연체 시 이자 감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이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귀농 귀촌 시니어 가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나 농지, 양도세 감면과 같은 특별 조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혜택은 대부분 지역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만 안내문이 붙어 있거나 동네 소식지에만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시니어 세대에 대한 종량제 봉투 감면, 난방비 보조와 지방세 체납 유예 제도, 심지어 TV 수신료 면제까지 연계되는 행정 지원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중앙정부의 홈페이지나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1년에 한 번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60세를 넘겼고 은퇴 후 소득이 없습니다. 혹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관련 지원이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이 받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혜택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질문 덕분에 매년 몇십만 원씩 내던 재산세를 면제받았고 어떤 분은 취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 도움을 주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매우 유용한데요. 신청만 하면 전문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해주거나 동주민센터에서 1:1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차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분은 정보를 먼저 알아서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모르고 그냥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후 생활에 큰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꼭 시간을 내어 한 번만 주민센터에 들러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지원금, 그리고 놓친 혜택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10단계 시니어 맞춤 세금 절약 체크리스트.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한번 정리해두면 매년 세금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꼭 지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하세요. 올해 병원이나 약국에 다녀오신 기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특히 틀니나 보청기, 인공관절 수술비와 같은 고액 치료비는 환급액이 클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신청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줄이세요. 조정을 받지 않고 내고 계셨다면 매달 수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가 확 줄어듭니다. 셋째, 금융상품을 다시 점검하세요. 내 통장에 예금과 적금이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정리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60세 이상 전용 비과세 상품은 은행보다 혜택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이자 소득이 많은 분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일부 분산하는 것도 세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세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 집의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의 신청 기간에 맞춰 정정 요청을 하시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고령자 단독 세대일 경우엔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다섯째,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꼭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타이밍을 조절해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속계획은 미리 세워두세요.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주기보다 미리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별도의 추가 공제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째, 증여는 장기 계획이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줄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없이도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결혼자금, 학자금, 주택자금 등은 목적 증여로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용도에 맞게 계획하시고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해 두세요. 여덟째, 내가 사는 지역의 세금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마다 고령자 대상 재산세 감면, 취득세 면제,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챙기면 1년에 몇십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창구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번의 상담으로 세금을 줄이는 건 물론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절약도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챙겨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집에 달력을 두시고 연말에는 의료비 영수증 정리, 봄에는 공시가격 열람, 여름에는 재산세 감면 신청 등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모르고 지나치면 돈이고 알고 챙기면 재산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꼭 실천하시고 작지만 확실한 노후 재정의 변화,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